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이 격전에서 누가 어떻게 될 것이냐,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, 이제 그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, 오늘 아침 뭐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좀 하셨겠지만 이 이슈 좀 여쭤보겠습니다. 일단 대통령실은 부인했어요. 대통령실이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거취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꼬리 자르기라고 해야 됩니까? 선을 그었습니다. 어쨌든 이 사태 좀 어떻게 보십니까? 김용남 의장께 먼저 여쭙겠습니다. 흘러가는 양상으로 볼 때는 네. 약속 대련의 의문도 있어요, 살짝. 그러니까 지금 총선을 얼마 안 앞두고 여당이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 한동훈 위원장을 더 부각시키고 띄우기 위해서 이른바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습니다. 근데 네. 오늘 오전에 잡혀 있던 대통령의 그 민생 토론회, 국민 네. 토론회, 민생 토론회 갑자기 취소됐잖아요. 감기 걸리셨다고. 그 옛날에도 저 주상 전화가 갑자기 잡혀 있던 뭐 일정 취소하면 곧불 때문에 곧불이 심하셔서 그렇게 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 같고 그 민생 토론회가 갑자기 취소된 거로 봐서는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니고 정말 충돌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어요. 네. 근데 약속 대련을 하려면 한동훈 위원장은 띄워주고 네.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밟고 가라. 네. 이런 방법이잖아요. 그렇죠. 나를 밟으라고 할 뿐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약속 대련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에 한 표를 던지고 있는데 어제부터 계속 그 이 모습을 보니까 왜 우리가 상식이 없거나 좀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하고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. 그래서 상식이 있는 사람하고 상식 없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계속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게 상식이 없는 분들끼리도 다툼이 생기는구나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저는 큰 시나리오는 하나는 약속 대련, 네. 또 하나는 통제 불능. 네.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약속 대련을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약속 대련도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. 하나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완전히 딴살림이라고 하는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 한다라는 게 하나. 네. 또 하나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김건희 사과라는 거로 모든 거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의 약속 대련.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이고요.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아침까지는 사실은 약속 대련일 쪽이 더 많고 약속 대련인 중에서도 김건희 사과로 축소한다라는 거 그거도 더 많이 봤는데 네. 조금 이상하게는 이게 네. 통제불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. 들어요. 통제불능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네. 이 상황이 워낙 좀 복잡하고 지금 현장에서 그러니까 국힘 내부에서 후보자들끼리의 문제, 네. 지지자들끼리의 싸움, 팬클럽끼리의 싸움, 또 실세들끼리의 생각이 다른 게 네. 거기에 이제 김건희라고 하는 또 다른 V0의 이 얘기가 여러 가지가 통제불능하게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막 이렇게 처음에 어쩌다가 발화가 된 게 이게 지금 통제불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. 근데 이제 생각을 하면 그렇죠. 아니 통제불능하면 어떡할 건데 지금 비대위원장을 관두라고 그럴 수도 없을 때 법적으로도 못할 겁니다 아마. 없어요. 아무런 없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물러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. 네. 그 지금 스스로 물러나고 하는 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국민의힘 글쎄. 내부의 소위 친윤계. 그렇죠. 근데 그렇게 한 건 왜냐하면 저는요 이게 이상했던 게 저는 계속해서 저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물리는 시나리오를 하나를 놓고 있었어요. 근데 한다 하더라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. 네. 이걸 하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천이 좀 이렇게 마무리되고 김건희 특검도 좀 마무리가 되고 이러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. 너무 빨라요. 너무 빠른 거 보면 약속 대련의 1-2 또는 통제불능 네.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일단 어제가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수락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었어요. 공교롭게도.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한 달짜리다 이런 예측을 하기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, 근데 뭐 좀 살펴봐야 될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TK와 관련해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
이건 좀 문제 있는 진단 아니냐. 이를테면은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라디오 방송인가 뭐 JTBC인가 나가서 명품백 이것은 공작이라고 보는 것은 TK적 시각이다. 이게 굉장히 언짢았다는 거거든요. 근데 오늘 아침에 김경률 회계사가 사과를 했습니다. TK 의원님들께 분별 없는 발언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. 죄송하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이게 좀 약간 무마 국면으로 간다고 봐야 될까요?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죠. 네. 사실은 경북 의원, TK 의원들이 긴급 회동을 하기로 했었어요. 그 송원석 의원이 문자를 맞아요. 돌려갖고 모이자 했다가 그게 얼마 안 있어서 취소됐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김경률 회계사가 사과하고 수습하기로 하면서 별도 TK 의원 모임을 취소한 것으로 보여요. 그러니까 이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대로 수습되겠느냐. 왜냐하면 TK는 그렇다고 치지만 수도권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이거 명품백 그냥 묶고는 안 된다 선거가. 본인들이 보세요. 이제 수도권 공천을 먼저 할 겁니다. TK 공천은 제일 나중에 할 거예요. 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. 근데 수도권에 나온 후보들이요. 지금은 그나마 뒤에서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공천장 딱 받는 순간부터 이제 정면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. 공천장 난 받았는데 뭐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, 이거 사과로 끝날 문제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 수습은 쉽지 않아 보여요. 근데 확실히 요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김경률 회계사뿐만이 아니고 비대위원뿐만이 아니고 이수정 그 교수. 후보죠. 후보. 예비 후보. 예비 후보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.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중이에요. 왜냐하면 현장의 목소리가 현장에 가면은 다 그것부터 물어봅니다. 김건희 그럼 어떡할 건데? 또 그 디올백은 어떡할 건데?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더 하나 있는 게 예비 폭탄들이 또 있단 말이죠. 앞으로 지금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어떤 또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는 또 소문까지 퍼뜨려지고 있단 말이죠. 근데 이런 소문이 아무리 뭐 조중동이나 KBS에서 이걸 KBS나 여기 방심위에서 꽉 잡고 앉는다 하더라도 이 디올백 뇌물 수수에 관련된 거는 영상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지구 세 바퀴만을 벌써 다 돌아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는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다. 그래서 저는 통제불능 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. 근데 오늘 보니까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한 부분도 또 사과를 했어요. 아니 말도 근데 그거는 김경률이 잘못한 거야. 아무리 그래도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. 거기다가 뭐 과소비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사생활 운운하는 소리까지 했으니 그건 잘못한 거예요. 그거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잘못했으므로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. 그렇게 사과했으므로 얘기는 더 소문은 덮어질 것이다. 덮어질 것이다. 그게 소위 영린을 건드렸다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일 수가 있는 게 결국엔 마리 앙뚜아네트의 최종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? 그러니까요.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단두대. 그러니까 이른바 세다. 아니 마리 앙뚜아네트 좀 얘기한 속된 표현으로 꼭지가 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. 그거를 기폭제가 된 게 바로 아니 마리 앙뚜아네트의 역사를 대부분 아는데 그 끝이 어땠는지를 아는데 그 단어를 거기다가 사용했다는 게 이제 용산에선 도저히 이건 못 참는다 뭐 이렇게 나왔을 수가 있죠. 우리가 마리 앙뚜아네트를 몰라도 베르사유의 장미는 다 알거든. 아니 근데 이런 겁니다.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간밤에 일전이 있었어요. 대통령은 뭐 감기를 이유로 민생 토론회 현장에 나오지를 않기로 했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 나와서 뭐 아니나 다를까 또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퍼부었고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은
계속 사과하고 있습니다. 네. 사과 릴레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대충 봉합하고 넘어가는 순으로 갈 거냐, 아니면 이관섭 실장을 보내서 그만두라고 한 것을 용산에서 관철하려고 할 거냐,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어제 밤에 확인된 것은 네, 만류해서 해결 안 된다는 건 확인이 됐잖아요. 네, 만류는 안 돼요. 나가라고 그랬는데 안 나간다고 네, 하니까. 예. 근데 찾아보니까 방법도 없어. 없어. 예. 이게 차라리 당대표 같으면 최고위원 4사람 이상이 동시에 사퇴해버리면 사퇴하면 되죠. 네. 그 지도부가 붕괴가 되니까 네. 그런 방법이라도 쓸 수가 있는데 예. 비대위는 무슨 해산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. 그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종료돼서, 네.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종료되면 끝나는 게 비대위인데 비상 상황은 앞으로 계속 비상이죠, 뭐.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. 그러면 말로 해서 안 된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말 아닌 다른 수단을 찾아야 되는 거죠. 다른 이제는. 수단 뭐가 있습니까? 압력이죠. 여러 가지 압력. 있겠죠. 압력이지. 네, 네.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. 네. 수없이 많지. 한동훈 위원장도 이 정도 되면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자기가 비대위원장 사퇴하고 집에 가버리면 자기의 미래도 없다는 거는 알아요. 네. 그리고 나름 뭐 소문에 의하면 네.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대선팀도 꾸렸다 이런 소문도 있잖아요. 한동훈 위원장 대선팀 벌써 꾸렸어요.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. 아.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는 아유, 이간게 쓰시네 막.